당장 나가거라! 부정한 어미를 둔 자식 놈도 내겐 필요 없다! 매서운 눈보라보다 더 차가운 고함 소리와 함께 굳게 닫힌 대문. 혹겹 옷 하나로 엄동설안의 눈밭에 내쳐진 모자. 과연 이들은 이 잔인한 밤을 넘길 수 있을까요? 어머니, 너무 춥고 배고파요. 동이야, 보거라. 이 꺼져가는 불씨가 살아나듯 우리도 살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 피어난 아주 뜨겁고 강인한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1년 중 가장 춥다는 소한 추위가 닥쳐온 섣달금음 밤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자취를 감추었고 칼날 같은 눈보라만이 미친 듯이 휘몰아치고 있었지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 어느 기와집 대문 밖으로 여인과 어린아이가 내쳐졌습니다. 나가거라.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사내의 고함과 함께 문이 쾅 닫혔습니다. 쫓겨난 여인의 이름은 연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아이는 8살 배기 아들 동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대로 된 속옷 한 벌 걸치지 못한 채 혹겹 무명옷 차림으로 눈밭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남편 김주사는 의심이 많고 포악한 사내였습니다. 연하가 서당 훈장에게 글을 배우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을 두고 외간 남자와 정을 통했다며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운 것이었지요. 억울하다고 아이만이라도 들여보내달라고 빌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문전박대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발이 시려요. 동이가 파랗게 얼어붙은 입술로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연하는 자신의 치마폭으로 아이를 감싸 안았지만 매서운 바람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눈물마저 얼어붙는 그 밤 모자는 세상 끝 벼랑으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갈 곳 없는 모자는 눈보라를 뚫고 마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불 켜진 집들은 모두 남의 집이었고 누구 하나 문을 열어줄 리 만무했으니까요. 한참을 헤매다 도착한 곳은 산기슭 숯을 굽던 이들이 쓰다 버린 낡은 순막운막이었습니다. 지붕은 반쯤 날아가 하늘이 훤히 보였고 문짝은 떨어져 나가 덜컹거렸습니다. 바닥에는 썩은 집단과 짐승의 배설물만이 뒹굴고 있었지요. 어머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무서워요. 동이가 울먹였습니다. 연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였습니다.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지요. 동이야, 걱정 마라. 어머니가 여기를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주마. 연하는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버려진 거적을 주워 뚫린 지붕을 막았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는 틈새는 진흙과 눈을 뭉쳐 메웠습니다. 그리고 숯가마 터에 남아있는 온기 없는 숯 검댕이들을 긁어 모으고 주변의 돌멩이들을 주워와 작은 화덕을 만들었습니다. 성냥도 부싯돌도 없었지만 다행히 김주사의 집에서 쫓겨날 때 품속에 숨겨온 불씨 담긴 화로가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 작은 불씨를 마른 풀에 옮겨 붙이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꺼지지 말아다오. 내 아이를 살려다오. 타닥, 타닥.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자 얼음장 같던 움막 안에 미약하나마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동이를 자신의 품에 꼭 끌어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밖에서는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어머니의 품은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성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배고픔은 추위보다 더 무섭게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이라곤 눈 녹인 물뿐이었습니다. 연하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마을 어귀의 쓰레기장 더미를 뒤졌습니다. 누군가 버린 깨진 옹기, 찌그러진 냄비, 낡아서 못 입는 옷가지들을 주워왔습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기운 없이 누워있는 동이를 보며 연하는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때 마을 주막집의 뒷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주막 안주인인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평소 연하의 고운 심성을 아끼던 그녀였지요. 최 씨는 주위를 살피더니 쉰내가 조금 나는 찬밥 덩어리와 시래기죽을 몰래 내밀었습니다. 세댁, 이거라도 먹여. 김주사 알면 난리 나니까 얼른 가. 연하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절을 하고 그 귀한 음식을 품에 안고 순막으로 달려왔습니다. 주워온 찌그러진 냄비를 눈으로 닦고 돌을 쌓아 만든 화덕에 올려죽을 데웠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구수한 냄새가 순막을 채웠습니다. 동이야, 어서 먹자. 맛있는 죽이다. 허겁지겁 먹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연하는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내 아이가 배고픔에 울게 하지 않겠노라고. 그녀는 깨진 항아리 조각을 갈아 바늘을 만들고 버려진 천 조각들을 잇대어 이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춥고 초라한 순막은 그렇게 조금씩 사람 사는 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하의 손끝은 매서웠습니다. 밤에는 숯검댕이로 글을 쓰고 낮에는 주막집 등잔불 아래서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녀의 바느질 솜씨는 야무지기로 소문이 났고 하나둘 일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순막 사는 새댁이 옷을 기워주면 새 옷보다 더 튼튼하고 맵시가 난다더라. 한 푼, 두 푼. 동전이 모일 때마다 순막의 살림도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구멍 숭숭 뚫린 거정문은 튼튼한 판자문으로 바뀌었고 차가운 흙바닥 위에는 두툼한 멍석이 깔렸습니다. 동이도 순막 주변에 덫을 놓아 산토끼를 잡아오며 제 몫을 해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잡았어요. 오늘 저녁은 고기 반찬이에요. 어느덧 매서웠던 바람 끝에 훈훈한 기운이 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순막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고드름이 녹아내리고 그 자리엔 파릇한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연하의 얼굴에도 핏기가 돌고 동이의 볼에도 살이 올랐습니다. 반면 김주사의 집은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내를 쫓아낸 뒤 들인 첩과 매일같이 싸우고 노름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지요. 하지만 연하는 이제 더 이상 김주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미워할 시간조차 아까울 만큼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소중하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순막은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연하가 삭바느질로 모은 돈으로 땅을 사고 순막을 허문 자리에 작지만 단단한 초가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고 화로에는 고구마가 익어가는 구수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동이는 어엿한 소년이 되어 글을 읽고 연하는 그 곁에서 묵묵히 바느질을 합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대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 늙고 병든 거지가 밥 한 술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김주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아들이 사는 집인 줄도 모르고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연하는 말없이 따뜻한 밥 한 상을 차려 내보냈습니다. 동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왜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연하는 담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동희야, 진정한 복수는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란다. 미움은 스스로를 갉아먹을 뿐이야. 우리는 이제 따뜻한 밥을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자지 않느냐. 그거면 되었다. 그날 밤 연하는 아들 동희의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집, 서로의 체온으로 덮여진 그 작은 방은 세상 그 어느 궁궐보다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 집은 튼튼하신지요? 비록 지금 춥고 어두운 숨막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라도 희망이라는 불씨 하나만 꺼뜨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봄은 옵니다. 부디 지난날의 미움과 서러움일랑 저 눈보라 속에 날려보내시고 연하의 따뜻한 아랫목처럼 포근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단한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